아, 역대급 비호감. 아,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아, 어머, 어머, 맞아. 어머, 맞아.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know that women have died because of Trump abortion bans.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But they caused inflation at a number that nobody can believe. Butter is up 30%, crackers are up 40%. Oh, that's terrible.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뭐 미드 예고편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이야, 그야말로 이런 대사가 떠오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이것은 영화인가 선거인가? 미국엔 선거. 처음에 이제 해리스가 지명이 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과연 이 트럼프라는 강력한 대선 후보, 전 대통령 출신인데 이 싸움이 될까? 뭐 이랬는데 돌풍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앤더슨이 미국인으로 봤을 때 이 돌풍의 원인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분위기를. 트럼프가 진짜 강하고 막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되게 희망이 필요한 그 타이밍인데 카멜라가 들어오는 게 여자고 또 백인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이 되게 커요. 변화가 필요한 유권자들의 심리를 네. 해리스가 충족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변화가 되게 필요해요, 지금. 오바마의 캐치프레이즈가 이 변화와 희망, 그죠? 희망과 변화 이건데 이 메시지 자체를 그냥 받아들였더라고요. Together we have a chance to choose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n this country and start building a better, stronger, fairer, more equal, more hopeful America.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죠, 그죠? 나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볼 거야. 그러면서 뭐 새로운 전진,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근데 이게 정말 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And this November, we will come together and declare with one voice, as one people, we are moving forward. 그다음에 트럼프는 범죄자 프레이밍이 있는 데다가 이 해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해리스의 전직 검사죠. 그러니까 한쪽은 검사, 한쪽은 범죄자. 이 프레이밍이 또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또 사실 이번에 보면 굉장히 지금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해리스가 그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비욘세가 내 노래 프리덤 이거 당신들 캠페인송으로 그냥 막 써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찰리 XCX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브라트, 카말라 이즈 브라트.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그 다음에 뭐 코코넛 추리 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쫙 몰려들었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해리스라는 사람이 되게 영하고 약간 재밌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미지구나라는 게 이제 돼 있어요. 트럼프가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아주 많이 공을 들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TV 토론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나는 해리스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면서 고양이를 딱 이렇게 안고 나오고 보여주고. 연예인들이 많이 그 해리스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젊은 층이 이제 해리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Trump is never wrong. I am never, ever wrong.
If you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그리고 여론이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초박빙일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 미국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요? 오바마 때부터 계속 엄청났어요. 그 투표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서 투표하고. 투표율이 올라갔겠네.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이제 그 미국이 망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간절함이 생긴 거죠. 이번에도 이게 워낙 초박빙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험해봤죠. 트럼프는 이번에 24년에도 선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승복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트럼프는 한 번도 그냥 명쾌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없었어요. Will you accep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regardless of who wins? Yes or no, please. If it's a fair and legal and good election, absolutely. 공화당에서는 이미 지금 그 전국적으로 한 100건이 넘는 선거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초박빙 상태가 계속이 되고 압도적인 표차로 어느 한쪽이 이기는 상황이 안 나오면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표결을 확정하는 시간이 뭐 걸리고 그래서 자칫하다가 그 과정에서 또 지금 뭐 정치 폭력 얘기도 막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실제로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대선의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2016년에도 그랬고 20년에도 그랬고 24년에도 그랬고 너무나 초박빙인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 이렇게 초박빙이 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뒤에 그 정치적 양극화는 한결 심각해진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얘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좀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정치 폭력으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치 폭력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목격한 사건 있었죠. 아까 총 들고 막. 총 맞고 이렇게 유세장에서. 한 뒤에 막 이렇게 했던 그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지난 7월에 그 시카고 대학교의 그 로버트 페이프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응답자의 10%가 트럼프가 대통령 못 되도록 하려면 정치 폭력 써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7%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정치 폭력 써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저 보세요. 17%가 이미 정치 폭력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어떻게 이게 다른 이유로 이거를 지금 폭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같으면 정치 폭력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게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초박빙으로 이렇게 끝날 때 이게 결과가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폭력과 정치 불안정 이게 이제 지금은 보면 미국 정치의 뭐 그냥 한때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게 그냥 특징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관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를 암살 시도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등장할 정도로 뭔가 미국이 되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심각해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대선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그런 얘기가 되는데 경제 문제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나의 그 정치적 성향이 결정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종이나 아. 종교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면 이거는 타협이 잘 안 되고 점점 더 이제 갈등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치 양극화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인종 구성의 네. 변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백인이 1990년에는 75.6%라고 되어 있는데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 가는 것 같으면 90% 정도가 백인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백인 중심 사회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백인이 60%가 안 되잖아요. 그죠? 2045년이나 50년까지 가면 백인의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전망이 나오거든요. 백인이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인종이 더 늘어난 거겠죠? 예, 이제 다른 인종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출산율도 소수 민족 쪽에서 이제 출산율도 많고 흑인 히스패닉 쪽에서 많고 그다음에 이민이 많이 들어왔죠. 이민이 아주 엄청나게 유입이 되니까 점점 백인의 구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반대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 판세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못 갈지도 모른다. 이럴 때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몫을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사회 전체의 긴장도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게 갈등이 충돌이 생기고 이게 좀 심해지면 정치 폭력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이 인종 간의 갈등이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남녀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남녀 갈등. 예. 지금 선거가 남녀 갈등이잖아요. 예, 맞아요. 미국도 보면 원래는 그 남성 중심 사회였다가 이제 여자의 권리가 점점 신장이 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인종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현상이 남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 젠더 갈등을 그 부추기는 또 이렇게 좀 첨예하게 만드는 이슈가 임신 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슈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For 52 years, people have wanted to end Roe v. Wade to get it back to the states. We did that. It was an incredible thing, an incredible achievement. We did that. Now, in more than 20 states, we have Trump abortion bans, many with no exceptions even for rape and incest. It is immoral. It is immoral.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트럼프 쪽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보면 해리스 쪽을 지지하는 게 여성 쪽에서는 60%가 넘죠. 남성 쪽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50%를 약간 넘어요. 10% 이상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여전히 그 미국 사람 그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도대체 계속 이렇게 10년 정도를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뭐 캐릭터성이 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참 잘 내시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쇼맨십이 있는 것도 분명히 트럼프의 인기를 오래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프렌티스를 10년 넘게 이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뭐 청중들을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가 터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은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헨리 키신저라고 아시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국제정치 학자. 이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끝날 때 등장해서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대가 뭐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시대, 그 질서 속에서 뭔가 잘못됐던 것, 불편하지만 참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털어내고 그냥 허물고 이렇게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키신저는 봤던
거거든요. 자유주의 국제질서 대신에 트럼프가 내세운 게 미국 제일주의다. 맞아. 미국 제일주의를 조금만 더 연장시키면 네. 이건 자국 제일주의, 그러니까 각국 제일주의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고립주의라는 거죠. 고립주의. 이 고립주의가 뭐 트럼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사실 아니고, 트럼프 이전에 미국은 고립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영어로 뭐 써놨잖아요, 그죠? No trespassing. 여기 들어오지 말라. 넘어오지 말라고? 출입 금지. 아주 옛날에 나온 만화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823년에 미국의 대통령 그 먼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럽 사람들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유럽 너네들은 여기에 식민지 만들려고 오지 마. 이게 고립주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정책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던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이 그렇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은 다시 우리가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이렇게 다 망가진 이 세계는 도저히 되살아날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100년간의 전통을 떼고 완전히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창을 하게 됐었어요. 그 이후에도 고립주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상원 의원 그 로버트 태프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나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IMF를 결성하는 것, 가트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세계은행을 만드는 것 여기에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1990년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출마를 했던 패트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을 정식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었어요. But this campaign is about an America that once again looks out for its own people and our own country first. And now every Republican says no to tax hikes and no to quota bills and no to affirmative action. So we want first to welcome the prodigal sons home to their father's house. 이민 반대한다 하는 얘기하고 뭐 관세 얘기도 하고 지금 요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이 패트 뷰캐넌이 그때 시작을 했었죠. We see an America of exceptionalism. Yes, USA, USA. 이렇게 쭉 있었지만은 이게 그 미국 정치계의 주류는 결국 아니었죠, 그죠? 이게 언제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그 뭐 레이건을 거쳐가지고 네. 오바마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태죠.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정말 군사, 경제, 무슨 모든 게 다 잘 나갈 때여서 다른 모든 것을 좀 간섭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미국 내부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트럼프가 바로 그 지점을 좀 공략해가지고 내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 2010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이 원래는 미국의 산업의 중심지였지. 제조업의 중심지. 이민이 막 들어오면서 백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들을 막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낮은 임금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죠? 중산층으로서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또 마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막 망가지는. 양극화도 심해지고요. 예. 트럼프가 이제 여기를 지금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민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저가 공산품 막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돈과 사람을 가지고 막 끝나지도 않은 전쟁 이런 거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죠? 야. 그러면서 트럼프가 해법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야. I will liberate Wisconsin from this mass migrant invasion of murderers, rapists, hoodlums, drug dealers, thugs. We're going to have 10 to 20% tariffs on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I think it's the U.S. best interest to get this war finished and just get it done. 이민 통제하겠어. 중국에서 저가품 들어오는 거 막을 거야. 전쟁 그만해. 요거를 이제 세 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긴 하네요. 완전히 사이다 발언이지. 그죠? 듣기만 해도 막 답답하던 이 가슴이 그냥 한꺼번에 확 뚫리는 거예요. 집회하는 데 가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다, 나의 대통령이다.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는 거의 막 트럼프를 신적인 존재로까지 올리는 이런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싹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네. 미국의 전반적인 몇 가지 모순이 겹쳐가지고 만들어낸 지속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현상이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게 된다면 그럼 원인은 뭘까요? 트럼프가 만약 안 된다면 이건 트럼프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She was rated the worst vice president in history. I've never seen that poll before. Everyone knows she is a very low IQ individual. 막말하고 뭐 공과 사도 구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한 말에 일관성도 없고 민주주의 막 그냥 때려 부술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면 제발 당신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막말 이렇게 좀 하지 말고 해리스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로 정책 얘기만 좀 해. 그러면 당신 되는 거 틀림없어. 이런 얘기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죠? 네, 공화당 내부에서 그렇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해리스를 아예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공화당에서 No man who would behave that way at that moment in time can ever serv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in our nation again. Every president in our history has fulfilled that duty. Every president until Donald Trump. This year, I am proudly casting my vote for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한 200명 되는 분들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트럼프의 이 마가 캠페인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손해본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보기에는 공화당 중에서도 기존 자유주의 국제 질서 하에서 기득권층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 예를 들면 네오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맥락 속에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된다. 그게 네오콘인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짐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 맥마스터 외교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다 1년, 2년 만에 다 쫓겨났어요. 트럼프는 다 밀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바꿔 치웠죠. 그러면서 공화당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 200명이라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다 배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급 영향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쌤, 트럼프가 되면은 뭐 고립주의 부활 이거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해리스가 이기면 네. 지금처럼 뭐 80년간 이어왔던 이 자유주의, 이 미국식 어떤 그런 세계 질서 이게 그럼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꽤 있죠.
As Commander-in-Chief, I will ensure America always has the strongest, most lethal fighting force in the world.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외친 소리가 뭐였죠? 와 됐다.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 아메리카 is back. I speak today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the very start of my administration, and I'm sending a clear message to the world. America is back. 아메리카 is back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바이든이 정책에서 시행을 한 것을 보면 트럼프가 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했잖아. 그러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겼죠. 그죠? 이거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다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죠? WTO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세계 무역기구를 마비를 시켜버렸거든요.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이게 회생 안 시켰어요. 다 그대로 마비된 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과거에 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금 미국이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죠? 이 트럼프 쪽의 사람들이 표시하고 있는 이 회의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어루만지는 조치들을 여러 가지를 취하기는 취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민주당이 또 여담에 집권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설사 트럼프가 떨어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쵸, 앤더슨님? 네, 제가 투표 한번 잘해볼게요. 네. 어떻게 투표할까요? 너 기재사 투표야?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지금 누구 찍을 거예요? 말은 안 합니다. 현명하세요. 와, 이 초박빙에 우리 지성 표. 앤더슨 한 표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느 주 출신이죠? 출신이? 저는 미네소타주. 미네소타. 미네소타. 미국 중부 쪽이네요. 그렇죠. 미네소타 같은 거. 우리는 어떻게든 진보로 나와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예 해리스도 거기 방문도 별로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어차피 이겼는데. 자, 미네소타의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러스트벨트를 비롯해서 좀 경합주 상황 어떤지도 짚어볼까요? 예. 지금 경합주가 이제 오데오 주변에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리나가 있는데 경합주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표를 이렇게 끌어올려고 하면 경합주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경제고 일자리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네요. 트럼프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한국, 당신들은 노스캐롤리나에 투자 좀 많이 해줘. 그다음에 독일, 조지아에 좀 많이 와줘. 그다음에 중국, 펜실베니아에 좀 와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제조업 대사를 임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I will appoint a manufacturing ambassador whose sole task, and it'll be a great one, will be to go around the world and convince major manufacturers to pack up and move back to America where they want to be. They want to be.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법인세를 더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27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35%로 돼가 있던 법인세, 제조 법인세를 21%까지 내렸어요. 들어오라는 거네요. 이걸 다시 15%까지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고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해리스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안 하면 정치적으로 밀릴 테니까. 그 일본 제철이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US 스틸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바이든이 안 돼. 못하게 한다 그러고 매각이 되면 자칫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And I couldn't agree more with President Biden.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그다음에 또 펜실베니아에 보면 쉐일 유전 그게 그 매장이 무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쉐일 가스를 뽑아낼 때 그 물을 아주 강하게 팍 쏴가지고 해내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 수압 파쇄 공법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프래킹이라 그러죠. 그죠? 해리스는 처음에 반대한다 그랬거든. 이게 환경 오염을 하는 거니까 반대한다 그랬다고 최근에 와가지고 아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야, 인플레이션 감소법 거기에 뭐 보조금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특히 경합주의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양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Key to creating this opportunity economy is building up our middle class. It is essential. We're going to br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businesses and trillions of dollars in wealth back to the good old USA.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그렇게 데뷔해야 이게 제일 중요하구만, 이게. 우리는 네. 정말 우리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랑도 다 맞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서당대 너무 선정이다 중요해요. 보니까 누가 돼서 반도체 뭐 수입 이런 것만 바꿔도 바로 우리 주가 막 출렁출렁 난리니까 맞아.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맞아요. 자 선생님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우리 경제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 전에 이거 화면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쪽이나 해리스 쪽이나 속에 들어가 보면 크게 차이가 사실 없어요.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중국과의 그 전략 경쟁이거든요. A policy about China should be in making su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nd who's going to have higher prices is China. I was the only president ever. China was paying u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뭘 팔아먹으려면 무조건 미국이 와서 생산해. 네. 안 그러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100%, 200%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이제 미국 제일주의로 그 트럼프는 그렇게 가기로 이미 했고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게 다 했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법.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감소 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 자본들 여기 와서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한국은 좀 경제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 생길 거다. 이걸 각오를 해야 돼요. 쌤, 이번에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사실 얼마 전에는 일본도 총리가 바뀌고 네. 다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동부가 이쪽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최근에 와가지고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 나토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 일본에 이번에 새로 된 총리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 모양인데 集団安全保障の本質は義務でございます。集団的自衛権というのはその言葉の通り権利であります。 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럽에 처음에 이제 80년 전에 나토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80년 동안. 그런데도 그걸 못했어. 왜냐? 뭐 역사적, 문화적, 그다음에 영토적, 뭐 정치적, 경제적, 뭐 인구, 그다음에 경제 발전 수준 너무나 달라요. 이걸 하나의 체제 안에 묶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을 제1의 무역 상대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아시아 중국을 상대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훼손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일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우리 무역의 한 25%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꽤 많은 중국 거예요. 빼고 아시아판 나토인 거니까 사실 쉽지 않을. 그러니까 그 실현 가능성이 저는 뭐 없다고 그냥 단정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떨립니다. 바로 이틀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쌤, 저희가 오시는 쌤들마다 꼭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 누가 당선돼야 중국 입장 좀 이득이 되는지 쌤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네, 우리가 팽하거든요. 반반이거든요. 맞아요. 1대1 트럼프 해리스 1대1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쌤의 답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은 누가 되길 원하겠습니까? 아니, 중국은 그냥 아무도 당선 안 되면 제일 좋겠죠. 그냥. 그거 없다는데. 중국을 왜 권위주의적이다.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 과정이 좀 경직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죠?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아주 전략적이고 사고가 유연해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노출해내는 약점이 뭔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그리고 그걸 잘 파고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을 그 결과를 두고도 뭐 각 두 후보의 장단점이 뭐지?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변칙적인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지만 고래는 가능한, 거래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조금 더 쉬울지 몰라. 그런데 훨씬 접근 방법이 깐깐할 거예요. 이런 접근 방법의 차이, 뭐 이런 기본 자세의 차이, 이런 것들, 스타일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쪽이 되면 어떻게 대응하고 이쪽이 되면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미국은 어차피 해리스든 트럼프든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의 상대로 이미 찍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파탄으로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관리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중국은 이걸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되게 전략적이고 사고가 유연해요. 중국은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익히고요. 아니 근데요 쌤, 아까 영상에서도 아까 조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게 잠깐 나오긴 했는데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우리 남북 관계도 조금 달라질 만한 영향들이 올까요? 예, 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무슨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뭐 변동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꽤 많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지난 2017년을 기억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여기에 뭐 동맹 체제랄까 이런 게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면 이미 던져놓고 있는 의제가 꽤 많이 있어요. 방위 분담이라 주한미군 철수 연결시켜.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그 다음에 또 뭐 김정은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정은하고 다시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이 이벤트,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돼요. 우리가 이미 봤죠. 2018년, 19년에 그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가지고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해리스가 되면 뭐 오바마 때 했던 걸 우리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략적 인내 그걸 1.0이라고 보면 바이든 때 했던 거를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볼 수 있고 해리스가 들어와 가지고 또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략적 인내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략적 인내 3.0이 되는 거는 한국도 참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난 오바마 8년 동안, 바이든 4년 동안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는데 진전이 전혀 없었고 그냥 북한의 핵무력은 계속 증강만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4년이 더 계속된다?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당사자니까요. 예,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한국 정부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 그러네. 와, 진짜 오늘 미국 대선을 정말 단 이틀 남겨두고 이렇게 방송 수업을 가져봤는데 지금 각종 방송에서 아마 전망들을 마구마구 내놓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희는 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고견을 여쭤봐 보겠습니다. 예, 뭐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 것이죠, 그죠? 정신 바짝 차려라. 예, 이렇게 화이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현대 대한민국은 그 아시는 대로 미국이 2차 대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부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 보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질서, 자유민주주의 이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쭉 해왔거든요. 한미 동맹도 쭉 우리 곁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 70년, 60년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 환경이 바뀔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한미 간의 의지가 이렇게 또 올라 있는 것도 보십시오. 미국은 제조업체를 하겠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북한 핵 문제도 나와가 있지. 그 다음에 한국 보고 방위 분담 뭐 이런 걸 강화하라 그랬지. 그죠? 그럼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미국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많은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크게 미국하고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 우리 정부가 전환기에 하고 있는 게 미국과 일본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제 강화해 나가는 거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있죠. 그 친구는 가까이 두라. 그런데 적은 더 가까이 두라.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중국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러시아도 바로 우리 북쪽에서 북한하고 연결해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협박도 막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우리는 적어도 대화의 소통 이런 거는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바뀌면 그 환경이 세계 곳곳에 다 미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는 이거를 비교적 이제 낙관을 하는데 뭐냐. 여기 보니까 위기라는 말을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위기를 엄청 크게 쓰셨어요. 정말 위기인가 봐요. 야, 저 한자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처음입니다. 진짜 확 다가오네요, 위기가. 이 위자가 뭐냐 하면 위험하다라고 할 때 위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자가 뭐냐. 기회라고 할 때 이제 기자를 저렇게 쓰거든요.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간이기도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이 위험만 보지 말고 기회를 봐라. 기회를 봐라. 틀림없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할,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